화면도 잘 보이실까요? 아, 네. 자,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 보통 서양이었겠죠. 산업혁명 서양에서 이제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수공업, 그 인력 가축, 수공업 중심으로 돌아갔던 국가들은 어딜까요? 동양이겠죠. 그러면 이 국가들 간의 경제 규모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차이가 발생을 했고, 이게 국가 간에도 발생했지만 국가 내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기계들을 사용해서 자본가죠. 자본가라는 자들이 이제 공장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노동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공업 중심으로 이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거기서 이제, 기계 때문에 못해 먹겠네 해가지고 기계 때려 붙이는 운동이 발생해요. 그게 뭐다? 러다이트 운동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들 간에도 이분화, 두 개로 쪼개졌고요. 국가 내에도 이분화가 발생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사회가 이렇게 이분화돼서 쪼개지는 세상이 오면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고 굉장한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회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자, 이게 지금 1, 2차 산업혁명 때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고 이런 사회는 안 올까요? 똑같이 올 거예요. 자, 국가 내부에서도 보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숙련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저숙련자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국가 간에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이런 AI들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자, 미국, 중국, 뭐 이런 국가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못 쓰는 신흥국가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흥국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우리가 힘이 생각보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분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분화가 발생을 하면 사실은 지금, 뭐였지? 진화론이나 자연선택 이런 개념들을 놓고 보면 이것들을 못 사는 이 사람들은 소멸돼야 돼요. 그렇죠? 소멸되고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사람들 위주로 개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회로 가는 게 맞다면 산업혁명 때 인구수가 반토막이 났어야 될 거예요. 반토막? 반토막도 말도 안 되죠. 한 10%만 살아남고 90%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굶어 죽었나요?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계속 늘려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인류가. 자, 그러면 그때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자, 고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1, 2차 산업혁명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발생했느냐? 세 개 국가가 나와요. 프랑스, 독일, 영국. 자, 일단 세 국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첫 번째, 지금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랑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 간격을 줄여줘야겠죠. 그럼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게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나온 게 공교육이에요. 자,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글이라도 이렇게 해주고 숫자라도 알려줘야 이 사람들이 설명서라도 읽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공교육을 통해서 이 간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드는 사이에 굶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굶는 사람들 먹여 살려주는 개념들 국가가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자 사회보장제도랑 공교육을 통해서 이 간격을 점점 줄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공교육과 사회보장제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뭘로 만들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세금제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개의 개념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새로운 문제가 터질 거고 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런 융합적인 사고들을 해봐라고 해서 고교 학점제라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재분배 문제. 지금 뭐 한국 사회도 재분배 문제, 뭐 전 세계가 이 문제는
평생,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거고, 개인적인 의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구수의 90%를 죽이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은 충분한데 인구수가 줄어들면 해결이 되지만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그, 존 롤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존 롤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정의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의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아저씨가 이야기한 거는 분배의 정의예요. 정의로운 분배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 아저씨의 책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지의 베일이랑,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 자, 요게 무슨 개념이냐? 자, 빵이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10명이 저기 뭐, 10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명한테 한 개씩 다 나눠주면은 공평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 중에 되게 튼튼하고, 그전까지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기룩기룩기룩 동글동글해진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한동안 너무 못 먹어가지고 빼짝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힘들고 더 말라붙은 애들한테는 빵을 하나 뭐 한 1.5개씩 주고 이게 살이 너무 쪄서 동글동글하신 분은 좀 적게 먹어야 되니까 반 개씩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정의로운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내가 한 개 반을 받을지 반 개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무지의 베일이죠. 그래서 무지의 베일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약한 자한테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차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 됐으니까 짧게 재밌는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즘 사회는 분배가 잘 이루어지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욜로 아시죠? 욜로족. 그 다음에 욜로족이 뭐예요? 욜로족이 그거잖아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사고는 그거잖아요. 인생은 한 번이야. 그쵸? 한 번밖에 안 사는 삶.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래서 소비를 해야죠. 소비를 해야 되고. 자, 소비하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뭐 해야 돼요? SNS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 많이 와이프님께서도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딱 이렇게 주문을 하면 저희가 이제 먹으려고 딱 포크를 이렇게 뭔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스톱을 외친 다음에 바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SNS에 올려요. 그래서,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인정의 욕구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욜로족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는데, 이 욜로랑 되게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책으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 그러니까 유럽의 명문학교죠. 이 명문학교에 어떤 그 뭐지 문학 선생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문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시를 읊어주는데 그리스 시인이 쓴 시예요. 근데 그 시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이고 이 카르페 디엠의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내적인 거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적인 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타인의 인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배우죠. 이걸 배우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남자애가 연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변호사가 되래요. 그래서 몰래 딴 학교 가가지고 연극하다가 아빠한테 걸리죠. 그래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또 연극해요. 그래서 아빠한테 끌려가서 끝내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리는 걸로 끝나는 내용이 죽으시는 사회예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욜로족의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짧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이 동일하죠. 개념이 동일한데 그게 가는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그러면은 왜 두 개가 틀려졌을까? 비슷한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사회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의 결과들이 제대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돼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그 얘기 아시죠?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저는 보통 그렇게 설명해요. 그 인류 최고의 아동 학대 사건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한테 마시멜로를 하나 줘요. 그리고 15분간 기다리게 해요.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줘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15분간 기다린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라는 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던 거고 그게 마시멜로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동 학대예요. 애한테 앞에 그 맛있는 거를 사탕 하나 이렇게 주고 15분간 이걸 보면서 참고 있어. 이거 아동 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이 마시멜로우 실험이나 지금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는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세계나 한국 사회가 이런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이 개념들이 계속 성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욜로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셔서 이런 정의로운 분배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보고요. 자, 요 뒤로 이제 가면서 사실은 제가 과학을 해야 돼요. 과학을 해야 되는데 과학하면 되게 재미없어 할 거지만 뭐 짧게 좀 설명드리자면 1, 2차 산업혁명들을 이끌었던 거는 일단은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했던 뉴턴 역학 라는 게 있고요. 뉴턴 역학은 거시적인 거, 큰 공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행성 같은 애들, 얘네들을 이제 설명했던 게 이제 뉴턴 역학이고요. 이게 뉴턴 아저씨가 이제 유명한 게 운동 3법칙,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 그래서 앞에 밀면 걔도 남 밀 거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운동 3법칙의 2법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중력 법칙. 그래서 F는 라지 M, 스몰 m, R의 제곱 G 뭐 이런 거. 그래서 중력이 널 잡아당기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성 역학이라고 있죠. 요거는 그 아인슈타인 아저씨라는 이상한 아저씨 있어요. 그 아저씨가 얘도 이제 거시적 공간, 큰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빛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상대성 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큰 물체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지 3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서 양자역학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와요. 자, 양자역학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 우리가 금속을 이제 녹여야 되잖아요.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세계를 바라보는 게 양자역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반도체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물학, 뇌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의 뇌랑 유사한 뇌를 만들었다. 그게 뭐냐? 인공지능이다. 걔가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뇌과학의 핵심은 뭐다? 열심히 뇌를 쓰면은 뇌가 좋아진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라. 요 얘기예요. 요 얘기고. 자, 요런 이야기로 가고요. 자, 이제 한 시간이 다 돼서 제 수업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총 5강까지 제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했던 그 수많은 수다와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저서 잘 쓰고, 면접 준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